민사 집행이 필요한 이유와 각종 절차 부분들을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정리할 겁니다. 먼저 필요성. 예컨대 갑이 을에게 일정 금전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채권의 발생 원인은 각종 민법에 있겠죠. 민법. 대여금이나 양수금이나 물품대금이나 그리고 임대차에 따른 임차 보증금이나 고용기에 따른 임금채권이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나 그 소유장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요. 이런 채권의 발생 원인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그런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무효애들 이런 것들은 무효로 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채권자가 사적 집행하는 걸 금지하게 돼요. 금지시키고 반드시 그런 집행권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집행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국가의 협력,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려면은 먼저 집행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얻는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가 돼요. 확정리 종급 판결이나 또는 가제평등 종급 판결이나 지급명령이나 또는 이행결정이나 집행명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급명령 이거 받는 이거를 우리가 소송에서는 독촉 절차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사건이 그런 수액사건 심판법 적용 사건이어야 돼요. 공정선언 다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은 집행할 수 있는 집행이 돼요. 그런데 그런 소송을 제기한 경우죠.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2억의 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 가정할게요. 대금 채권. 근데 을이 변제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갑은 결국은 강제 입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이 채권에 관해서 대여금을 달라라는 대여금 청구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가 약 1년 정도, 1년가량 경우가 돼요. 1년가량. 이에 대해서 을이 항소하면은 또 1년 이상 기간이 갑니다. 또 을이 또 상고하면은 또 이거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은 안 줘서 빌려줄 거예요. 받으려면은 서서 받아야 돼요. 열심히 이렇게 소를 제기가지고 재판장 찾아가면서 자기 목소리 높여가지고 돈 빌려주는데 을이 2억 안 갖고 있네요. 이거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기간이 굉장히 걸릴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그런 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게 대해서 그런 지급명령 신청하면 돼요. 지급명령은 을에게 정권을 송달합니다. 이때 을은 그 2주 이내에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면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다. 비교적 소송 절차보다는 빠르죠.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지급명령도예요. 그리고 이런 집행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걸 국가기관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거를 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집행관과 집행법원과 1심 소본에 하는 건데요. 집행관은 주로 유태동산 압력기 유태동산이에요. 집행본의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과 또는 그런 채권 집행할 경우 채권의 경우에요. 1심 소본은 이거는 간접강제나 또는 대체 집행을 할 때입니다. 이처럼 목적물에 따라 가지고
그런 집행관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해서 채권을 희소해야 돼요. 먼저 금전 채권의 규정 집행인데,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요. 그때는 채무자의 전 재산이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채무자 재산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겠어요. 재산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강제 경매 아니면은 강제 관리가 되는데, 자,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의 차이점인데요. 자, 강제 경매는요, 나중에 채무자의 소유권, 채무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 소유권 상실하여. 그러나 이때까지 채무자는 여전히 그 부동산에 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는 채무자 여전히 사용 소유권을 갖게 돼요. 반면에 강제 관리제도인데, 강제 관리제도는 경우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용 소유권이죠. 여기 수익권이 있으면은 이 수익권을 빼앗는 겁니다. 그럼 수익의 경우에는 이 수익은 관리인을 선점해 가지고 관리인이 수익을 모아놓은 겁니다. 수익을 모은 다음에 그거를 채권자에 변제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강제 관리는 매각 절차가 없는 것들이죠. 저는 소유권 상실을 안 대신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권이 있으면 수익권을 빼앗아 관리로 하여금 수익을 못 얻어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강제 관리의 특징이에요. 선박과 항공기는 여기 부동산 지평을 그대로 준용하게 돼요. 공통적으로 압류, 현금화, 변제자죠. 강제관리도 압류, 현금화, 변제가 돼요. 선박도 마찬가지 안구, 현재 공통적입니다. 선박 항공기도 부동산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네 가지죠. 네 가지.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이런 것들입니다. 동선의 경우는 집행관이 실시하는 게 특징이죠. 집행관이 실시하게 돼요. 집행관 이거요. 압류한 다음에 현금화하고 배당을 타는 겁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을 압류한 다음에 현금화로서 추심명령 또는 전면을 마치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것들은 특별 현금화할 수가 있어요. 특별 현금화. 검색을 한 것들은 것이고요. 경매 절차, 진행 절차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채권자가 경매 시행하면은 법원은 개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배당 후 종기와 이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매각 준비시키고요. 매각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들이 첫 번째 현황을 조사하기 현황 조사. 그리고 감정인에게 감정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각종의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이거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경매에서 기본때는 3대 장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권리 분석이나 그런 감정가죠. 어떻게 감정이 일어났는지 현황이 어떤지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장부로서 역할을 갖습니다. 이 세 가지 장부들은 반드시 매각기일, 기일,
일주 전부터는 지금까지는 이거를 비치하는 겁니다. 비치해서 자유롭게 이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매각주 매각처라면 매각기일과 결정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하게 돼요.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겁니다. 실시. 그런데 매각이 안 되면은 유찰되겠죠. 그때는 신매각을 하게 돼요. 신매각은 여기서 열조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매각 허위결정에서 매각 불허결정 나면은 이것도 신경매로 갑니다. 결정이 선고됐고 확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매수인의 하여금 매각 대금 납부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인이 대금 미납 시에는 재경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재경매, 신경매 개념이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재경매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경매가 말해요.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면은 배당 절차, 대금 납부 약 4주 후를 4주 정도 후에 그런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대금 납부하면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속탁하고 매수인은 인도명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매 절차의 흐름도예요. 이 흐름도는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경매의 경우는 신청서죠. 이거 신청은 항상 이게 서면으로라는 건 서면주의예요. 말로 하는 거 허용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쭉 써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의 100분의 1000분의입니다. 등록면허세. 그리고 그 면허세 100분의 이게 지방교육세로 납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의 교육감 우리 선거하죠. 왜 목숨 걸고 교육감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이런 세분 과자가 만든 그런 유형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채권 압류 명령인데 채권의 경우는 구조가 삼각형 구조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일정한 일호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자 채권자인 병이 이자에게 5천만 원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 채권을 이렇게 압류합니다. 압류 신청서 하면은 이게 압류 결정 주문인데요. 자, 채무자의 재산권이나 채권, 이 채권을 압류한다는 겁니다. 채권을 압류한다. 이게 압류 선언문이에요. 자, 압류 효과로서 을은 이거를 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문이에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압류 때문에 갑이 이 채권을 처분하고 영수하는 거 이거를 금지합니다. 이게 세 번째 지문이죠. 처분과 영수를 해서는 안 된다 예요. 만일 이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없는 압류 명령 이거는 무효가 돼요. 자, 이거는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유효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국은 이게 가장 지급을 금지시키는 건 이게 압류 명령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의 추심 명령은 이거죠. 이 하나 더 하게 돼요. 이 위에 세 가지에다가 채권자로 하여금 이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추심권. 추심권. 그럼 추심권을 주는 재판. 이게 추심 명령입니다. 자, 그 사안에서
이렇게 채권을 압류, 추심하게 되면은 자, 이제는 A가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너 나한테 돈 줘. 이게 추심권 행사예요. 그때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추심권을 주는 거, 이거를 부여하는 거, 이게 추심명령이 돼요. 종명령은 여기 이 압류 채권을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지급에 가름하여 그 결과 변제요가 생기면 현재요. 채권자에 넘긴다. 이게 권리를 이전시켜주는 겁니다. 자, 앞에 사연에서요. 5천만 원 있다고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채권을 압류하고 그런 조명령이 있으면은 물론 조명령은 확정돼야 돼요. 확정되면은 이 채무를 갑이 A에게 변제한 효과가 생겨요. 변제. 그리고 여기에 있는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이자에게 권리를 이전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 채권에 이제 5천이 남게 돼요. 이게 정무명령은 이 채권자죠. 채권자로 하여금 이 채권상의 권리를 이어받는 겁니다. 권리 이전이에요. 이게 채권 집행에 관한 특징들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흐른 것들이 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채권 집행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년 시험에서는 약 7문제가량 출제된 것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약 5문제가량의 출제되는 것들이 우리 시험에 관한 특징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경매 절차 흐름도 있었죠. 이거는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거, 이게 집행을 공부하는 방법들일 겁니다.